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7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토경마일인 7월 4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7월 경마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족분들께 정말 7월 경마는 큰 행운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실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마하면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것이 결국 돈 많이 따는 거죠. 때리는 비인기 마필들은 대차로 시원하게 우승을 하고, 날리는 인기도 1위 마필들은 발주기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입상권에서 날아가주면 그야말로 땡큐가 경마입니다. 사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2015년도 상반기는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평생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고 하루를 살아도 같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장석과 함께 했던 게 사실 좀 예전 같지 않았다. 장석이가 참 예전 같지 않았다. 그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석입니다. 제가 장석이에요. 15년차 예상가 생활이 결국 땅 따먹기에서 얻은 세월도 아니고요. 이 많은 세월 동안 많은 분들과 수많은 기억을 했다는 것은 정말 짤짤해서 얻은 기록들이 아닙니다. 사실 2015년도 매번 제가 몇 번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 들어와서 경마 환경이 바뀌었고 거기에 적응해내지 못하면서 조금 주저앉은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경마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마의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 건데, 제가 2015년도 들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도 바뀌려고 좀 경마의 기조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고 갔던 게 상반기 경마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장석 다 된 거 예전 같지 않다, 뭐 촉이 좀 죽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이 일하면서 이런 위기사항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이겨냈습니다. 정말 막말로 해서 스반자 독하게 정말 붙겠고요. 제가 어영부영 뭐 개나 소나 하는 그런 예상이 아니에요. 예상으로 말하고 결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장석입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겠고요. 가족분들의 절실함을 꼭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6월 3주차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원래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배팅 안 되는 마필들, 인기마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말들, 고민하시는 막권들 다 걷어내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마필들 딱딱 잡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잘하는 걸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하는 걸 할 거예요. 잘하는 걸 할 거고요. 결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경마 앞두고 나서 경마장 들어갔을 때 머릿속에 그리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좀 채웠으면 하겠다, 이런 거 제가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절실함과 제 책임감을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 첫 번째 시행되는 7월 4일 토경마,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진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6월 3주차 분위기 한번 세게 바꿔줬고요. 지난주 그 흐름을 제대로 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일단 부산경마에 대해서, 부산경마가 많이 좋아졌어요. 부산경마가. 제가 이 서울경마에 한동안 신경을 엄청 쓰다가 부산경마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요즘에 자리를 잡혀가면서 부산경마가 많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경마에서도 역시 대당마와 특히나 이제 인기마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이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기는 경마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배팅 금액 있잖아요. 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가든 많게는 몇 장의 막건이 들어가든 경주가 끝나고 나서 내가 후회가 없었다. 이걸 한번 승마범을 했다. 승부 제대로 했다. 이렇게 갈게요. 7월 경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가장 주목되는 마필이라기보다는 기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송재철 기수예요. 지난주에 YTM의 대상 경주에서 아름다운 동행의 기승을 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아직까지 송재철 기수는 지난번에 그 아름다운 비행 이전까지 24승 수습기수였습니다. 수습기수가 특별 경주가 아닌 대상 경주 우승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도 지금까지 배팅까지 해서 20년 가까이 경마를 하면서 수습기수가 대상 경주 타이틀은 많지 않습니다. 뭐 지하주, 박우른 뭐 이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거의 절대지존이라 할 수 있는 문세훈 기수 역시도 쉽지 않았던 게 바로 수습기수 대상경주 우승. 자,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들어옵니다. 바로 1번마 서울키네 기승하고 있죠. 데뷔전에서는 10번 게이트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전체 복귀를 보면 걸음이 있다. 이게 확인됐던 부분이었고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봤을 때 이번에 1번마 서울킹 같은 경우는 노림수가 분명히 있죠. 인기도에 반하는, 인기도에 그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송재철 기수의 자신감이죠. 보통 이제 수습 기수들이 대상 경주 한번 먹고 나면은 자신감이 붙어요. 특히나 이제 직전에 그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기승 이후의 과정 그리고 결과는 선행을 나가서 정말 쉽게 왔으면은 사실 의미는 없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전개였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전개, 쉽게 말씀드리면 장거리에서 운영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한결 여유가 생깁니다. 기수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서울킹 같은 능력, 어찌 보면 상승 요인을 갖고 있는 마필의 기승했을 때는 굉장한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42조 소속 마필인데 42조가 6월 달에 상금이 좀 약해요. 2착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들어서 첫 번째 레이스에서 인기말을 냈습니다. 더구나 서울킨이 직전 경주 뛰었던 상대라든가 조건을 봤을 때는 서울킨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번에 1번마 서울킨, 이거는 7월 경마의 시작은 인기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후차권에서는 6번마 당찬비성이 데뷔전, 2전, 3전 걸치면서 사실은 특징이 없었다. 근데 잘 보면은 데뷔전을 제외하고 2전, 3전째 약하지 않았던 상대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6번마 당찬비상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의 조교가 어찌 보면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보이는 조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이는 조교는 뭐냐면 마방의 의지가 보이는 조교. 이번에 황룡비상이라고 하는 5급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이게 실병합이에요. 파트너 병합이 아니라 실병합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계속 실병합을 했기 때문에 당찬비상이
임기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뭔가 보이는 조교를 했고 무엇보다도 데뷔 전, 이전, 3전을 거치면서 관리사가 조교를 했다가 이번에는 기승하는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왔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마방에서는 한 번쯤 던진다! 던지게 나온다는 얘기죠. 일경주. 일단 1번마 서울킨이 굉장히 유력한 막권 조합입니다. 대가리입니다. 제1 안으로 떠오르는 마필이고요. 후차권에서도 6번마 당찬비상이 눈에 보이는, 액면이 드러나 있는, 약간 눈에 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교를 준비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월 경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들어갑니다.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고요. 자, 이제 2세 마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금년에는 사실 그 2월 달에 레이팅이 시작이 되면서 마주협회하고 경마 시행처 간에 힘싸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상반기 경매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2세 마들이 원래는 늦어도 5월 정도, 정말 늦어도 6월 정도, 6월 초, 이 정도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상반기가 다 가서 이제 2세 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7월 달은 조금 늦는 게요. 7, 8, 9 넘어가면요. 이제 2세마 대상경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과천시장배죠. 과천시장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역 예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경남시장배인가? 부산 경남일보배인가? 그게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우승마들, 능력 있는 마필들이 2세마들이 헤로딥에서 붙습니다. 이제 이게 2세마들의 구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마필들이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 상승 3세마들의 레이스에 나오는 거고.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즌 초에 마주협회하고 생산자협회하고 시행처 간에 어떤 힘싸움이 생기면서 2세마들의 데뷔가 좀 늦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2세마들의 데뷔가 늦는 반면에 데뷔를 하는 2세마들의 능력이 좀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많은 마필들이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이 되는 마필들 위주의 도입이 좀 많았기 때문에 2세 마필들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10번마 위즈 스피드. 데뷔전에서 인기도 3위였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 조교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던 마필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문세훈 기수가 연속 기승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40대 성문계 조교사가 문세훈 기수하고 번갈아 조교를 했지만 이거는 어떤 단문제, 세게 어떤 의지를 보이는 조교가 아니라 어떤 대보는 정도. 마필이 이렇게 조교를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본 거고요. 그거를 본 상태에서 이번에 문세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40조 조교사와 문세훈 기수가 조교를 하기는 했지만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어떤 패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10마 경기 출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10번마 위즈 스피드 1200이 아닌 1000m에 출주를 했고 병합이라든가 다수 어떤 병합 조교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이거는 분명히 내용이 있다 해서 저는 이번 주 이경주 10번마 위즈 스피드 데뷔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마필 기대마이라는 거죠. 기대마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예요. 제가 사실은 상반기에 좀 느슨했다라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을 많이 잡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놓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원래 스타일은 제가 그거예요.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단 던져놓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배당마기 때문에 입상 확률보다는 비입상에 대한 확률이 높죠. 근데 저는 배당마의 입상은 3화를 봅니다. 10마리 중에서 3마리만 걸려도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주인데 제가 금년 들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갔어요. 뭐냐면은 조교 때 좀 보인다 하더라도 이걸 실전 뛰면서
변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변화할 모습을 갖고 조교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완벽함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배당에 대한 그런 이해도 면에서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놓쳤던 마표 중에 하나가 7번마 라이징 선이었습니다. 야, 이거 지난번에 뛰어들어오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마필이요. 사실은 데뷔 전 이전째까지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은 없었는데 중요하면 작년 10월 달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가지고 복귀전을 치렀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달라진 게 뭐였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 마필 자체가 흔들려. 엄청 흔들렸단 마필이에요. 그 지금도 역시 지난번에 입상 때도 마찬가지지만 채찍을 딱 대면 이 말이 꼬리를 엄청 흔들어대고 말 자체가 균형감이 흠칫 흔들립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휴장 이전에는 뭐냐면은 마필 자체가 흔들려요.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찾지를 못해. 이런 면이 굉장히 많았단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에 제가 복귀전을 보면서 복귀전 조교죠. 복귀를 보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채찍을 대면 꼬리를 흔들고 이런 건 있었어요. 약간 산만한 그런 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직진성. 마필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교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 좀 달라졌네. 근데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쉬었는데 그 이전에 보여줬던 게 너무 없어. 그리고 능력 검사 때도 그렇게 딱히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복귀전에서 딱 때리는데 채찍발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채찍을 딱딱 대면은 말이 막 때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오른 채찍을 대면은 내사, 왼 채찍 대면 외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약간씩 흔들리는 거 있는데 거의 교정이 됐다는 거죠. 더구나 직전에 마지막 구간 마지막 150m, 200m 구간 특히나 이제 150m에서 그 결승 통과시까지 구간 타임을 보면은 반응 자체가 기가 막혔다. 근데 결국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약점은 노출된 상태예요. 뭐냐면 꼬리를 흔든다는 거.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절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집중이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뭐냐면 결국 편성을 잘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성은 참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 편성은 참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7번마 라이징 선. 해서 저는 이번에 7번마 라이징 선이 이거는 거세마로서 이건 또 나온다. 걸음이 또 나온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마필이 지금 9주만이 나오거든요. 이마필이 지난번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양다리, 양쪽 앞다리 쪽에 다리 지랄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조교 때 강도를 아주 이빠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했던 만큼의 강도로 확 끌어올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까지의 복귀 내용을 보면 참 좋다. 이런 느낌은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때리고 나올 때 결국은 이마피 같은 경우는 찍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강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전 뛰고 나서 앞다리 지하에 가지고 나왔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외곽의 9번마 파인글로리. 이게 사실은 데뷔 초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보고 시전 뛰는 거 보니까 별게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원준이 태우다가 직전에 딱 동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주에서 뭐 착수를 대고 선두권을 위협하고 이 정도 위협적인 경주력을 나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교 때 꿈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다중병합을 통해서 쭉쭉 밀어내는데 나름 의지가 분명했다는 거죠. 라고 봤을 때는 저는 7번말 라이징성 같은 경우는 9주 만에 출주하면서 물론 복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고요. 조교도 나쁘지 않습니다. 힘이 보입니다. 자, 근데 체중 변화에 대한 평가는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체중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는 좀 발언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9번마 파인글로리 같은 경우는 변화가 직전 경주를 통해서 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빨리 보인다. 7번마 같은 경우는 결국 경마는 배당을 찾는 게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게임이라면 저는 오히려 9번마 파인글로리가 이번에 변화를 좀 여러분들께 꼭 주목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9번마 파인글로리 조금 불안한 건 이것도
마무리가. 목요일이나 월요일쯤에 한번 세게 딱 풀면서 뭔가 땅 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것만 빼고는 구바마 파인블루리는 어느 정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가장 주목되는 마필이 6번마 일렉트릭 크롬입니다. 마필은요, 단숨에 좋아지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너 뭐야? 너 같은 말 맞아? 이렇게 좋아지는 말이 있고, 단계별로 상승하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번마 일렉트릭 크롬 같은 경우는 후자 쪽이에요. 단계별로 상승을 하는 마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마방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방들이 같은 체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마방들은 완전히 바닥을 쳐놨다가 갑자기 땅 때리는 마방이 있고, 또 어떤 마방들은 조교 때 쓱 보여주고서 요건 보여주면 이렇게 뛰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다시 또 그 단계를 밟아가는 마필들이 있는데, 이 19조 같은 경우는 말이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갑자기 좋아 때리는 건 없어요. 조금씩 계속 밖에서 어느 정점이 딱 올라오면 그때 한번 딱 때리는 그런 약간 그런 어떤 그 행보가 좀 있어요. 6번마 일렉트릭 트림. 이 마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2번 출주했습니다. 5월 3일 날 출주를 했고 5월 31일 날 출주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마필은 5월 3일 때부터 자세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한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세다. 자세를 잡아놔야지만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고, 밸런스를 잡고 나야지만 강도가 나오고, 강도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의 그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1회는 뭐냐면은 결국은 자세를 먼저 잡아놔야 된다. 근데 5월 3일 조교 때부터 자세가 잡히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 출주했던 5월 31일 경주 체중이 11kg 빠졌잖아요. 왜 빠졌냐면은 자세가 잡히다 보니까 그 다음 경주에서 강도가 이빨 올렸어요. 그 다음 체중이 좀 빠졌어요. 근데 체중이 이게 500kg 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450kg, 460, 40kg 대 중반 정도 나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체중을 가지면서 그 정도로 세게 하고 11kg가 빠졌기 때문에 체중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에 쏜살같이 뭐 금순위 검지, 빅 챔피언, 어찌 보면 레이스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하이패스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8번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선두권에 붙여서 마지막까지의 어떤 접전, 그런 어떤 전체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6번마 일렉트릭 크롬은 확실히 직전 경주의 강도를 이빨 끌어올리면서 끌어올렸던 그 성과가 실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됐냐? 완식이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딱 출주를 했다. 이거는 분명히 내용이 있죠. 더구나 편성이 정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마필들 간의 경주가 아니고요.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채워짐이라는 것에 있어 6번마 일렉트릭 크롬이 좀 더 많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6번마 일렉트릭 크롬은 이번 경주 인기마로서 좀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충분히 채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주포인트는 그거죠. 과연 앞에서 버티느냐, 앞에서 움직임을 갖는 마패들이 그대로 버티고 가느냐, 아니면 뭔가 뒤에서 변수가 생기느냐, 그 싸움인데, 1번마 샤이너쉬와 16주 만에 출주합니다. 외곽의 8번마 초원의 바람, 직전 경주 기습적인 선행, 그리고 버티기. 근데 직전 경주 선행 같은 경우는 선행마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스를 잘 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마지막 끝걸음은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진짜 형편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기록으로 보여지는 끝걸음하고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끝걸음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초원의 바람은 급격하게 딱 무뎌지는 그런 느낌. 결국은 이 마필은 센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1번마 샤이너슈아를 앞에 놓고 가는 경주. 근데 샤이너슈아도 빠르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1번마 샤이너슈아든 8번마 초원의 바람이든 그렇게 빠른 마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약할 때, 선행마가 없을 때 기습적으로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주가 1이든 8이든
결국 이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이게 선행이다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두 마필들이 느리긴 하지만 결국은 앞에서 비슷한 레이스를 끌어간다는 거죠. 결국 이게 버티느냐인데 결국 1번마가 말은 세요. 근데 결국은 1번마 같은 경우는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고민이 가는 거고 8번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300이 아니라 1400이라는 거. 결국 누구 힘이 마지막에 좋냐의 싸움인데 자 5번마 터치리비어 14전을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입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터치리비어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마필이 초원의 바람이라는 마필하고 동일 레이스를 뛰었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졌어요. 근데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 초원의 바람이 정말 쉽게 갔던 경주였고 그 당시에는 사실 조교가 내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마필이 조교가 강해지고 어떤 의지를 보였던 게 뭐였냐면 지난번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착습 밀렸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마필이 6월 6일 날 뛰었을 때하고 6월 21일 뛰었을 때 상대를 보세요. 상대가 완전히 달라요. 자, 초원의 바람, 스피드 캠프. 물론 당시에 스피드 캠프를 제가 굉장히 세게 보면서 쌍으로 잡았던 경주는 맞습니다. 근데 스피드 캠프, 초원의 바람, 해같이 빛나리 이 정도의 마필들하고 뛴 거하고 지난번에 너와 기쁨을, 용두산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그러니까 이 급은 중급 이하, 거의 하급 정도에 들어가는 편성이고 지난번 편성 같은 경우는 중급이에요. 조금 더 세게 보면 중급 이상에도 볼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중급 정도의 편성. 급이 다른 경주에서 착순에 마신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조교 패턴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자, 이 터치비어라는 마필이 엄청 뛸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1번마 샤이너씨와 외곽의 8번마 초원의 바람 끌어나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외곽 쪽에 부산 이적했던 10번마 구퍼바크가요. 이게 부산에 있을 때하고 서울에 올랐을 때보다 오히려 서울에 올라오면서 컨디션 변화가 확실히 커요. 근데 이 마필은 짧게 갑니다. 근데 결국 외곽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마필이 따라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외곽에서 선두권을 싹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동그래지면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1400이라는 거리에서 주중에 비가 안 왔어요. 결국 1400이라는 거리에서 앞에서 땡땡 구달 끝나는 거리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야? 바로 5번마 터치리비어가 제일 1회로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5번마 터치리비어가 14전을 찌르면서 어쩌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최근에 올려놓은 강도와 이번 경기 조건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다. 5번마 터치리비어 굉장한 포커스를 가지고 가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6, 7, 8 아주 한번 빡시게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추천 경주를 그동안 사실은 뭔가 안정적으로 가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장석의 추천 경주다 딱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장석이는 죽어도 30배, 40배 때려주고 장석이는 못 맞춰도 인기만 쉽게 날려줘.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튼 2015년 들어서 야 이거 무슨 족밥이 됐어. 장석이. 뭐냐면 무슨 6배짜리 4배짜리 아니면 인기도 2위짜리 막 이런 거 놓고 승부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마들을 걸러주지도 못해. 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들어갈 때는 시원하게 들어가는 게 또 장석이 잘하는 거잖아요. 자, 3번마 농본 혜택이 복귀 이후에 3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농본 혜택의 입상, 물론 1400이라는 거리에서 선입형 칩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뭡니까? 단거리예요. 1000m. 막말로에게서 따라가도 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마필. 자, 근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빠르게 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행보를 가지고 갔느냐 그건데 저는 지난번에 3번마 행복 농본 선택은요 추열이가 잘 탄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국은 뭐냐면은 당시에 제가 시티레이스를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갔잖아요. 농본 선택을 뺐어요. 간단하게 봤습니다. 선행 못 나가. 안 나가면 안 돼 라고 봤기 때문에 쉽게 뺀 거예요. 근데 야, 이 추열이가 진짜 영리한 놈인 게 그때 당시에 레이스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발주를 하면서 막 던지고를 막 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체력전이 심했던 더블 럭키가 못 버텼어요. 이 선에서 꾹 참고도 시티레이스는 차분하게 갔고 그건 뭐냐 농번 혜택의 직전 경주의 선입 전개는 영리하게 탄 거지 결국 마페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또 영리하게 타면 되잖아. 영리하게 또. 아니 간단한 얘기 아니야. 또 영리하게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1000m에 이번 경주 출조하는 마필들은요 1000m를 보고 나온 말 농번 혜택만 보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말들도 똑같이 1000m라는 이 전개를 보고 나온 마필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농번 혜택이 과연이라는 의구심이 안 남을까요? 4번마 블랙트레인 연투 말입니다. 연투를 기대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근데요 4번마 블랙트레인도 지난 경주 어찌 보면 농번 혜택하고 굉장히 흡사한 전개를 탔어요. 이거는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하게 잡고 탔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4번이 당일날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은 아니겠죠. 뭔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막권의 조합이에요. 자, 씹어라! 3, 4 날려. 3, 4 날려. 3, 4 날려. 그냥 개나 줘. 3, 4 날리는데 3 넣고 승부할 거 아니잖아요? 3, 4 날리는데 4 넣고 승부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 제 6경주! 도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일단 날려 맞권 3, 4 때려 맞권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날려는 3, 4 날려라. 시원하게 날려라. 때려 현장에서 시원하게 한번 질러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5군의 경주. 야 이거 치열해요. 5군 편성치고는 아주 빡빡합니다. 7번마 핑크스타, 8번마 그리핀, 10번마 황룡비상, 12번마 동천의 아침까지. 아 굉장히 치열한 경주입니다. 자 7번마 핑크스타 55입니다. 말 좋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마체가 작습니다. 55가 앞말에게는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마필들에게 기준점 올라왔어요. 편성? 어우 지난번보다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부중 들었어요. 승구미 에휴 승구미 많이 가는 거잖아. 이것까지 가는 건 영어고요. 그리핀 이거는 힘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 결코 이 마필은 크게 길게 갈 수 없다. 이 말 보면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 어떤 근육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허우대가 끝장이야. 근데 목이 요만해. 목이 짧은 말은 정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승훈이가 타서 졌어요. 승훈이가 어떻게 탔어요? 반 죽였습니다. 이빨 탔어요. 그리고 졌어요. 이번에도 또 이빨 타겠죠. 똑같은 동일 조건이에요. 0.5km 아무 내용도 없어요. 0.5km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결국은 지난번에 세게 타고 졌다는 겁니다. 황룡비상. 다 좋습니다. 모든 조건 자체가 이거 승부가 빤히 보여요. 근데 57이야. 와우! 57. 살벌하죠. 동천의 아침. 지난번에 괴물걸음 나왔어. 주폭이 정말 쫙쫙 찢어지는데 쫙쫙 찢어져서 누가 이겼죠? 네페르티 이겼어요. 김동철의
달콤한 주말 1마신 이겼습니다. 이거 느린 말 아닙니다. 선두권에 붙일 거예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건 어차피 힘쓰는 구간은 똑같습니다. 야, 취입으로 그만큼 날라왔는데 앞에 던져놓으면 엄청 뛸 거 아니야? 그만큼 참았으니까 나온 거예요. 선두권에 힘하려면 좆될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3세마고 한 번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뛰겠죠. 더 뛰겠는데요. 이마필 단가가 2천만 원짜리입니다.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물론 마필 단가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진짜 센 놈이고 혈통적 기대치도 높고 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싸게 결론 안 나죠. 결국 내가 무슨 얘기를 길게 드리냐. 결국은 지금 팔려나가는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요. 과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맞춰서 끝나기도 쉬워요. 근데요. 아니에요. 그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개나 주세요, 그냥. 그런 건 개나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말, 바로 그놈입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마패들을 배팅할 거예요. 하지만, 대가리는 따로 있습니다. 확실하게 질러 들어갑니다. 이번 제 7경주, 확실하게 질러 들어갑니다. 어금니면 꽉 물고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갑니다. 인기마들이 불안한 구석이 있다. 이거는 배당말을 째라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밀고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제 7경주, 6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두 번째 승부처를 때려 넣도록 하겠고요. 자, 8경주입니다. 1400m 군산 5군의 경주. 요게 이제 연타의 끝. 6, 7, 8. 연타의 끝. 요거는 제가 후다를 깝니다. 이거는 제가 후다를 까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대강 여러분들께 머릿속에는 또 이거구나. 또 이거가 아니고요. 저는 이마필에 대해서 확실히 있기 때문에 때립니다. 근데 이번엔 조건까지 떨어졌어. 후회 없이 들어갑니다. 바로 11번마 토드 브라운입니다. 야, 조교가 이렇게 좋은데 실전 개판 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이빨이 약간 외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딱 물려면 말이 약간 틀면서 외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내사로 외사로 보이긴 하는데 냉정하게 하면 외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는 단계 속에서 외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말이 흔들린다. 근데 이거를 뭘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냐면은 힘이에요. 계속해서. 자,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빨 때렸습니다. 정말 야, 너무 무리지 않겠어라고.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토드 브라운의 전개는 그런 전개가 아니었는데 외곽에서 마피를 막 죽일 듯이 밀어붙이더라고요. 자, 이번에 토드 브라운의 조한별이 마이너스 3kg 1400m. 이번 경주의 편성의 강도가 어떤 편성이냐. 저는 한 중급 정도로 보고 있어요. 중급 정도로. 자, 근데 11번마 토드 브라운이 지금까지 뛰었던 편성이 어떤 편성이냐. 5월 9일 경주 더블 드래곤 보자르 아시잖아요. 상급의 하이페이스. 전체적인 레벨의 편성은 중상급. 직전 경주 삼정 스카이, 인디 액티브, 더블 J, 정상 오름, 선봉 여왕. 이 편성은 1200m라는 거리에 대비했을 때 최상급. 5군의 최상급. 근데 그 페이스를 앞에 졸라게 붙이다가 잘렸어. 근데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이 토드 브라운을 보면서 결국은 토드 브라운은 뭐냐 하면은 저부중이라는 것에 일단은 이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4코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절대로 빠른 페이스는 안 된다. 결대로 가져야 된다. 근데 이번 경주. 자, 6번마 스마트 캡틴을 제외하고는 레이스가 빠를 일이 없는 경주. 근데 스마트 캡틴도 지난번에 끝걸음 바꿀 때는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한. 결국 이번 경주 스마트 캡틴이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페이스를 나머지 마패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위협적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상태에서 토드 브라운의 51kg.
지난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붙이는 능력도 있고 그 이전의 경주를 보면은 차분하게 옥성이가 따라갔을 때 선두권에 꾸역꾸역 쭉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내용이 있다 했을 때 이번 제8경주 11번마 토드 브라운 이거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배팅을 할 수가 있다. 솔직히 더 땡큐는요. 내 측의 4번마 라이징 피처가 아마 이번에 지난번에 승군조에서 따라갔거든요. 두 번째 경주예요. 던질 겁니다. 솔직히 빠르기로 따진다면 라이징 피처 제일 빠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4번, 6번이 선두권에 붙여 나오는 경주. 더더욱 그 전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 11번마 토드 브라운을 6, 7, 8로 이어지는 마지막 끝자락에 던져주는 승부의 대갈통으로 잡아놓고 요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다. 때리는 마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칫 나올 수 있는 80배, 90배의 막권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토드 브라운을 놓고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30배 당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때리고 싶다. 근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필 쪽에 붙여주는 999의 막권 조합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리면서 8경주 세 번째 승부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자,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와. 4번마 그랜드 캠프. 오, 이거는 말이 계속 좋아집니다. 오, 이번에도 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연타를 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작년 12월부터 2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조교를 보면서 최고는 지금인 것 같아요. 거의 정점의 컨디션입니다. 정점의 컨디션. 말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와우! 정말 좋습니다. 4번마 그랜드 캠프. 정말 좋습니다. 이건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되고요. 1번마 영천수. 결국 이제 1번마 영천수가 50이라는 부담 중량을 달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1사가 이빠이 팔려 나갈 수 있는 경주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민스럽죠? 4가 이빠이 좋으면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 이게 그럼 견제 세력이 없이 그냥 두 마리가 땡땡 굳어 끝나느냐. 이게 10배면 고민도 안 해요. 파치면 되니까. 근데 대길이야. 현장에서 마권, 요새 마도라지, 마도 꺼내놓고, 이거를 씨발, 받쳐야 되나? 저도 맞으려고 그러니까, 뭐야, 3점 몇 배야? 2점, 뭐야, 더 떨어지는 2점 몇 배야? 받치면 돈대? 고민합니다. 이럴 때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불안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럼 잘라. 뭘 고민을 해. 해서 1번마 영천수, 4번 1번마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렵니다. 4일 날려예요. 근데 이게 측면이 좀 있습니다. 날려를 씹는 막권이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날렵니다. 먹는 날려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잡아먹는 날려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잡아먹는 날려 아니에요. 배팅 못하는 거입니다. 이거는 없다. 4일 맞고는 때려주기도 없으니까 다 눌러버려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배당의 가치에 비해서 먹을 게 없는데 저 배당이야? 10억! 이런 거지. 야, 이건 죽어도 없는 거니까 무조건 다 눌러버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4일은 날려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날려다. 4가 이빠이면 1은 고민하고 싶지 않다. 이 말씀 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예요. 외산마 4군인데 자, 저는 이 레이스를 메인 경주로 들어갑니다. 제가 사실은 전반부에서 6경주냐 7경주냐를 메인으로 때릴까 하다가 이번 주 10경주 선정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조교를 보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잡아먹어야 돼. 지금까지 조교를 보면서 거의 끝장조시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에 튀어나왔습니다. 자, 5번마 골드로라가 지난번에 8번마 은빛 질줄 눌렀습니다. 근데 골드로라가 3kg가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줄탔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4번마 태풍 돌파, 8번마 은빛 질주, 이 9번마 빨리오 스킨이라는 마필이 10만대 아주 만만치 않아요. 결국 40조 3조에서 10마 승부를 하느냐 마느냐 그걸 고민하는 마필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가 아주 뭐 압도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외산마 4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 마리가 조교 때 눈에 쏙 들어왔어. 한마디로 결과물에 상관없이 조교가 우세했던 마필들이 무조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실전의 결과물에 상관없이 무조건 때리고 싶은 조교 최우수마들이 있거든요. 자, 이번 주 조교 빅3 중에 하나입니다. 조교 빅3 중에 하나입니다. 한 놈 딱 대가리 걸고 제대로 한번 찍겠습니다. 메인 승부로 한 놈 대가리 잡고 제대로 한번 찍어 넣겠습니다. 막권 조합수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팔려나가는 쪽. 근데 거기서 추려서 시원하게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이번 주 10경주 메인입니다.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지르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자, 10경주로 승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11, 12, 13 이거 다 제가 배당 치고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10경주까지 승부가 끝났다면 11경주서부터는 이제 니네 한번 죽어봐라.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12경주 4번마 명장. 결국 이번 경주는요. 1번마 신화탄생, 6번마 럭키하트. 6번마 럭키하트는 내삭기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마체 자체가 장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체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결국 4kg의 감량, 신화탄생 1번 게이트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1700이라는 가장 큐포인트가 있는 경주입니다. 결국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마필들이 왈싸하게 레이스를 끌어낸다?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명장이라는 마필이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꾸준함이에요. 자, 유승원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이런 마필들 승부에 잘 탑니다. 그리고요, 이 명작 같은 경우는 5세 마라스 나왔고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마필이 계속 탁승권을 오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디션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빠지지 않아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뭐냐면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라고 봐요. 결국 뭐냐면은 럭키하트, 신화탄생 다 좋아요. 좋은데 신화탄생 5세 마필이에요. 럭키하트 51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화탄생도 5세마고 명작도 5세마인데 차이가 뭐냐? 신화탄생은 중거리 경험이 없고 명장은 중거리 경험이 있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4번만 명작 긴가민가하죠? 저는 그대로 밀어붙인다. 이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저는 이 레이스가 11경주, 12경주, 13경주, 13경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11, 12가 같은 맥락으로 간다. 뭐냐? 자, 최이징 달러스가 51kg, 5kg가 빼졌습니다. 그레이드 캡틴이 최근에 제가 이 그레이드 캡틴은 솔직히 완전 땡큐 말이죠. 아니 땡큐 말입니다. 3월 28일 경주 때 그레이드 캡틴하고 로얄스타 요거 쌍승식 10배당짜리 한 방 찍었고 4월 26일 골드 홀릭 그레이스 캡틴 요거 23.3배당짜리 단통이었습니다. 단통. 직전 5월 23일 리턴. 그레이드 캡틴의 골드 홀릭 또 리턴. 리턴 얘기가 뭡니까? 바뀐다. 또 한 방이다. 그건 뭐야? 뒤집어서 한 방이다.
최근에 연투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것도 전부 때려서 잡았던 마필. 근데 이번에 55. 물론 57까지 달아서 이겼던 마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승환이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찬호가 타면서 호흡 맞췄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찬호와 승환의 차이는 그거죠. 지난번에 찬호 같은 경우는 감량이 있어갖고 말을 자신있게 세게 탔다는 거고, 이번 경주는 외산마에 나왔다는 거. 부중이 늘고. 물론 기세를 완전히 탄 마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선두권에서 버티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희진 달라스 최근에 기세빨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놈이 딱 보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째고 들어갑니다. 바로 2번마 완승불패예요. 꾸준히 착승권을 대주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2번마 완승불패를 보면 11경주의 명작하고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5세마 나올 게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런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2번마 완승불패. 더구나 1번 게이트예요. 야, 이거 굉장히 포커스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 있고요. 10번마 갈라켓. 자, 최근에 송재철, 조한별 태웠는데 이번에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얹혔어요. 지난번에 얹혔습니다. 자, 갈라켓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주포인트 마필로 지목을 해드렸던 마필이 바로 10번마 갈라켓. 자, 이번에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요거는 굉장히 욕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소리 없이 조금씩 좋아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조금씩 좋아질 때 재철이, 한별이 꼬마를 태웠어요. 근데 이번에 기수의 전격 교체. 야, 요거 수상하다. 더구나 이 마필의 전개 아시잖아요. 이거는요, 지난번 레이스를 보시면 안 돼요. 5월 3일날 당시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 모습 딱 보잖아요. 그림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10번마 갈라켓. 이번에 굉장히 세게 봅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것도 솔직히 좀 때리고 싶어요. 갈라켓 놓고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거 현장 봐서 때릴 수 있어요. 갈라켓 느낌 딱 오면 그냥 질러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켓은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마필이라 이번 경주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 이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경주 들어갑니다. 2등급의 경주예요. 재미난 경주죠. 1번마 켄타켈로퍼가 지난 경주 기습적으로 때려놨습니다. 물론 마지막 끝걸음은 무뎌지긴 했는데 상대를 봤을 때는 꽤 뛸 만큼 뛰었다. 근데 이번에 57이네. 무중 많이 올라갔네요. 시티레이서. 직전에 이빨 때려 떴고 세영이 잘 탔고, 근데 이번에 2차로 기승하면서 부중은 빼줬지만 과연 중거리에서, 시티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중거리에서 약점이 드러낼 수 있는 주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이라는 가벼운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시티레이스의 감량과 켄터키 갤러퍼의 최근의 행보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저배당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8번마 홀리데이 드림 3세마. 근성 장난 아닌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 이 마필이 중거리를 처음에 뛰는 경주고, 중거리에서 검증이 끝났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연투를 쳤을 때 그런 근성, 뚝심, 어떤 때리고 나올 때 그런 어떤 반응,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8번마 홀리데이 드림은 만만히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경주가 8번마 홀리데이 드림이 땅 하고 열리면 이건 선행로 나갈 수 있는 경주예요. 물론 1번 게이트의 켄터키 갤러퍼가 마음먹고 나가겠죠. 근데 57이란 말이에요. 그럼 끌어내면 그 뒤에 누가 있냐? 저는 시티레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는 홀리데이 드림이 꽃자를 잡고 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번 경주 땅 하고 나오면 1번, 2번이 그대로 쭉 밀고 나옵니다. 외곽에서 쭉 나와서 그냥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번마가 자리를 안 주면 2번마가 외곽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1번마 켄터키 갤러퍼와 2번마 동반자 기적이 쭉 나가고, 결국은 2선 중위권을 누가 끌고 나가느냐? 바로 홀리데이림이 끌고 나간다. 정계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53. 조건도 좋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렇다고 봤을 때는 7번, 8번마 홀리데이 드림. 빠른 페이스에서 충분히 자기 걸음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13경주 8번마 홀리데이 드림. 요걸 놓고 마무리를 하는 경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13경주까지 정리를 합니다. 제가 금방 죽을 것 같죠? 장석이에요. 장석입니다. 장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지라고 그리고 그 최종 답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고 후회하지 마세요. 끝나고 후회하지 마세요. 끝나고 후회할 소용 없습니다. 장석과 함께하는 경마다. 이기는 경마다. 토요일 1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